여주시에 다시 진입합니다. 어제 날씨 뉴스를 챙겨봤는데 올해 가을이 평년보다 따뜻하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태어나서 가을이 이렇게 춥다는 거 처음 느꼈고요. 이것보다 올해가 좀 더 따뜻하다면 가을은 얼마나 추운 계절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겨울을 맞아본 지 진짜 한참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운 게 적응이 안 돼요. 한국의 가을도 너무 추워. 겨울 되면 어떻게 자전거 타지?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평온한 아침이다. 아름답기도 하고 그런 한국의 고요한 아침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14년을 떠났기 때문에 적응하는 게 힘들 거예요. 여행은 그냥 즐겁기만 하죠. 다들 사람들도 너무 친절히 잘 해주시고 하지만 막상 살면은 많은 문제에 부딪힐 거예요. 그 익숙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어떤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그럴 때 힘들 때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본 풍경을 기억하려 합니다. 뭔가 하고 계셨는데 길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로 인사를 드리고 웃으시면서 막 이렇게 막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국 분들 너무 친절해. 좋아. 그렇게 평화로운 아침. 짧았던 농가 길을 마치고 이제 다시 도로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런 농가 길이 차라리 자전거 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강가 자전거 길은 뭐랄까, 자연 구경하는 재미는 있는데 뭔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연결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저 강의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작은 도로로 빠져서 그냥 사람들 사는 모습 그런 거 보면서 달리고 싶어서 강가보다는 작은 도로로 빠지려고 해요. 지방도로. 어차피 강은 몇 번 돌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안 봐도. 와, 대박. 뭐야 여기. 이 동네 왜 이래. 제가 진짜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쓰레기. 한국은 분리수거 엄청 잘하잖아요. 한국만큼 분리수거 잘 되는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동네가 좋은데 쓰레기를 길에 놓는다는 게 참 이해가 좀 어려워요. 이게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뭐 익숙한 풍경일 수 있겠는데 저는 13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낯설어요. 왜냐면은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통을 따로 놓거든요. 개발도상국에서도 이제 약간 뭔가 통을 만들어서 놔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길에다가 쓰레기를 놓는 게 있을까 궁금해요. 저는 사실 어떤 시스템적인 몰래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문제되면 카메라를 CCTV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쓰레기통 만드는 그런 스타트업을 국가와 연계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스타트업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거 말고도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혹시 저를 대신해서 이런 스타트업 하실 분 강력 추천합니다. 꼭 해보세요. 우리 쓰레기를 길에서 안 보이게 합시다. 점심을 먹고 가려고 합니다. 짜장면 6,000원. 와,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80세 이상 식사 무료. 와, 이런 가게가 있네. 짜장면 되게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되게 오랜만에 왔거든요. 거의 막 10년 만에. 한국 와서 처음 먹는 짜장면인데 맛있어요. 양도 엄청 푸짐해요. 저 근데 아까 밖에 보니까 수요일 마지막 주 80세 어르신분 그거는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장사한 지가 네. 이 동네 와서 20년 하면 기둥 내가 여기 30대 왔을 때 80대 이상이신 분이 옛날에 지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거 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신랑은 있었지만 신랑이 간지가 없습니다. 12년을 내가 이거 혼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맙잖아요. 저 혹시 이렇게 찍어도 돼요? 거기에 나를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 지금 82세시고 네. 그러니까 그냥 조금이나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보면 할 수 있겠다 해서 그걸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막 올해 들어서 물가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건 좀 힘들지 않아요? 만약에 손님들 오면은. 제가 기도를 하게 하나님 내가요 이 봉사할 수 있는 거 끊기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내가 물질이 없어서 이 봉사를 못하면 하나님 얼굴 덕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덕칠하지 않게 이거만큼 할 수 있는 물질을 주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금 되게 행복해요. 내가 이렇게 장사할 수 있는 터전이고 기술이고 봉사를 할 수 있고 우리 아버지 다 잘돼서 잘 살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지금 제일 행복해요. 내 인생 중에. 그래요? 대단하세요. 짜장면도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셔서. 네. 와, 되게 특별한 점심을 했어요. 사장님이 해주신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장사 시작하셨을 때, 이렇게 도움 주셨던 분들 50세쯤이었는데 지금 이제 30년이 장사를 하니까 도와주셨던 분들은 지금 80세가 되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께 도와주신 은혜 갚으려고 이렇게 80세 이상의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식사를 무료로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면서 살아야죠. 나도 사장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와, 세상에 이런 것도 있네요. 와, 반대편 풍경 진짜 멋있어요. 아, 진짜 대한민국 너무 멋있다. 여기는 딱 그 정겨운 시골 모습이네요. 지금 한참 수확철인 것 같은데요. 공간이 지금 엄청 바쁘네요. 한국이, 그러니까 도시만 벗어나면 다 농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주 볼 기회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서들마을. 제가 좋아하는 들깨 했는데 해가 산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엄청 추워졌어요. 갑자기. 와, 오늘은 좀 피곤해서 숙소를 잡고 싶은데 숙소가 멀어. 하하하. 아까 산 하나 넘었는데 지금 또 하나 산이 나옵니다. 산을 2개 넘어야 돼요. 지금 오르막 오르고 있는데 산 풍경이 너무 멋있어서 잠깐 섰어요. 한국의 산들 보세요. 산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 매일같이 산을 넘죠. 대신 산 보는 재미로 한국 여행을 하는 맛이 있네요. 햇님은 산 뒤로 숨었습니다. 제 그림자가 이제 안 보여요. 이 길은 아무도 이용을 안 하네요. 옛길이라 그런가. 오늘은 어디서 자지? 또 오늘 캠핑 당첨. 어제는 하고 싶어서 캠핑을 했지만 오늘은 실내에서 자고 싶어도 캠핑을 해야 돼요. 지금 산속이라 여기 오르막 하나 넘어가면 내리막이고 그 다음에 뭐 마을에서 어떻게든 해야 되겠죠? 드디어 언덕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해발은 낮아도 경사도가 심해요. 한국의 이런 지방도로는 경사가 너무 심해요. 이제 내리막 거의 내려왔고 좀만 더 내려가면 마을 있다. 춥다 추워. 저게 야동리가 있어. 아까 지도 보다가 봤어요. 야동 마을을 봤다고요. 이름 야동이라는 마을의 이름. 자, 마을에 도착했어요. 어디서 자냐? 오늘 밤은 여기서 텐트를 칠 건데 너무 추워서 옷 좀 껴입어야 되겠어요. 사실 지금 밤에 자전거 탑니다. 충주시에 진입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작은 마을만 계속 지나쳤다 보니까 대도시 들어온 느낌 나요. 충주가 인구가 몇만이 되려나? 제 생각에 느낌상 한 10만 명 될 것 같아요. 아니다,
한국은 진짜 땅이 작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아. 충주 인구 20만 될 것 같아요. 느낌상 20만에서 30만 사이. 밤 10시에 숙소에 도착했어요. 여기 엄청 좋지 않아요? 5만원짜리 숙소를 놓쳤어요. 그래서 55,000원. 담배 냄새 그런 거 일절 없고요. 모텔 입구처럼 그런 거 있었어요. 그 들어올 때 그 뭐지? 가르미막이 하면서 그거 있어서 좀 불안해서 분명히 리뷰 좋았는데 이거 모텔 그 퇴폐적인 느낌인데 했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엄청 좋네요. 그다음에 자전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들고 가래요. 방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들고 왔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깔끔한 호텔에서는 방 안에다가 이렇게 자전거를 두게 해주지 않는데 아무래도 한국에 자전거 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1000만 인구. 그러니까 자전거 여행 오는 사람들이 많고 보통 자전거 그렇게 여행하시는 분들 막 자전거 하나에 막 1000만 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전거 여행자들이 이렇게 숙소에 이런 데 머물다 보니까 항상 막 자전거 들고 가도 돼요. 자전거 들고 가도 돼요. 하다 보니까 숙소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숙소 방에다 놓게 해주는 그런 문화가 생긴 게 아닐까. 그리고 이게 온돌이야. 그러니까 문화 차이. 그러니까 방바닥이 뜨거워. 방바닥이 막 따끈따끈해. 제가 다니는 나라 중에 방바닥 데피는 나라는 없었던. 되게 한국의 그런 고유 문화.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안 추웠거든요. 그래서 저 집에 있을 때 막 방바닥 칠 필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창문 열고 잤었거든요. 방바닥 덮이는 거는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와. 13년 만에 겪어보는 이 온도 느낌. 딱 이렇게 딱딱 발 딱 내대는 방이 따끈한 느낌. 그게 와 진짜 신기한 것 같아. 보통은 이제 공기를 덮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물난로를 써요. 물로 해가지고 데피는 거 그런 건데 와 방바닥이 뜨거운 건 오랜만인데. 감이 6개를 샀는데 다 2개가 찌부되고 엉망진창돼서 3개는 얼른 먹고 하나 남았어. 이거 먹고 나가려고요. 그 호텔에서 하루 더 쉬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쉬는 것도 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온몸이 아팠어요. 자전거를 너무 오래 타면 온몸이 아파요. 다음날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하루 종일 자전거 타면 사실 안 돼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 감귤을 이란에서도 봤어요. 사실 씹히는 맛 너무 좋아. 지금 체크아웃 타임 다 돼서 얼른 가야 돼. 먹고. 오늘은 어디 갈지 모르겠어요. 한번 왜 몰라요 어디 갈지. 점심 먹을 때 알아봤거든요. 좀 싼 김밥집이 있더라고요. 점심 먹으면서 오늘 어디서 달릴지 한번 지도를 봐야죠. 지금 지도에서 검색해본 그 분식집이 알고 보니까 대학가네요. 어쩐지 그래서 이게 가격대가 싸구나. 여러분 팁입니다. 여행 중 좀 저렴한 음식을 찾고 싶다 그러면 대학가를 가세요. 한국에 13년 만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 많이 변하지 않았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앞서가는 거 약간 기술력? 이래서 이 현관문을 비밀번호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먼저 도착해 있고 막 집 안에 있을 때 인터폰으로 이렇게 엘리베이터로 우리 집 층 앞으로 오게 할 수 있고 막 무인 카페, 무인 슈퍼마켓 이런 건 굉장히 발전됐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인터넷 관련해서는 세계의 속도를 못 따라가고 오히려 더 뒤처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 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제가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 계좌이체로 결제를 받는 거예요. 보통은 소규모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길거리 음식점 그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QR코드로 막 중국 같은 경우는 QR코드로 다 결제하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호주에 있을 때는 핸드폰으로 다 항상 결제했어요. 구글페이라고 해가지고 딱 핸드폰만 되면 바로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호주에 있을 때는 지갑 자체를 안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예 카드도 안 쓰는 거예요. 카드도 안 쓰고 현금도 안 쓰고 그냥 핸드폰으로 다 결제했는데 한국은 막 계좌번호 긴 계좌번호를 찍고 결제한다는 게 굉장히 저는
와, 충격적인 것 같아요. 정부 시스템이 좀 보수적이라기 때문에 인터넷 산업도 보수적으로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문화 같은 건 보수적이고 잘 지키는 건 중요한데 IT 같은 건 절대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국가 간 경쟁 사회인데 우리가 뒤처지면 결국 다른 나라에 이렇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모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것도 봐봐요. 결국은 유튜브가 전 세계에서 이익을 창출하잖아요. 우리는 결국은 유튜브의 모든 수익을 다 뺏기는 거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이제 우리가 앞서가는 부분, 뒤져가는 부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뒤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타트업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커요. 아까 점심 먹으면서 경로를 살펴봤는데 여기 국도가 하나 있어요. 충주호를 돌아가는 그 경로로 한번 가보려고요. 36번 국도로 진입을 했어요. 오르막 내리막에 장난이 아닐 것 같은 도로. 꽤 힘들 것 같은데 풍경은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로 왔어요. 지도 보면 와, 되게 멋있을 것 같다 딱 이렇게 보여요. 진입하자마자 풍경이 또 달라요. 풍경이 좀 멋있어 보이네요. 이제 제가 갈 47km 구간 급커브 많고 낙석 떨어지고 결빙 있는 look at this. 이거 보세요, 풍경. 와, 충주호의 모습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게 오르막이 막 엄청 이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런 도로인데 막 힘들진 않네요. 지금까지는. 풍경 봐봐. 이거 어쩜 좋아. 지금 한참 수확철. 여긴 다 배추 농사인가 봐요. 와, 멋있어. 와, 멋있어. 진짜 대한민국 풍경 진짜 와, 완전 저평가됐어. 와, 이렇게 멋있을 수가. 와, 진짜 멋있다. 제가 물 마시면서 뒤로 돌아보니까 풍경이 엄청 멋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가려고요. 지금 이제 약간 서둘러야 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 풍경 좋은 곳에 캠핑을 치고 싶거든요. 근데 해가 2시간 이내로 질 거예요. 가장 안정적인 건 1시간 반 전에 캠핑 치는 건데 저런 풍경을 바라보면서 캠핑 칠 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려울 것 같아. 진짜 멋있어. 오, 저기 섬도 있어. 진짜 멋있다. 한국 가을산. 와, 대박. 건강식품이야, 건강식품. 호박씨도 있고. 원래도 꿀맛인데 이런 풍경에 먹어서 더 꿀맛. 해 지려고 빛이 산 사이에 들어온 거 보세요. 해지기 1시간 남았어요. 오늘도 또 이렇게 좋아 좀 하네요. 아쉽게도 충주호는 벌써 지나갔네요. 이게 한국이 좀 땅이 작다 그런 느낌이 가끔씩 들어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 충주호 바라보면서 캠핑하고 싶었는데 벌써 충주호를 빠져나왔어요. 아쉬워. 아쉬우면 또 그만큼 값어치가 더 올라가는 것 같아. 어쨌든 지금은 작은 마을들이 보이네요. 주변에서 그냥 캠핑하려 합니다. 와, 이거 보세요. 한국의 가을. 여기다가 캠핑을 하려고 합니다. 약간 길 끝이에요. 사람들이 올 것 같진 않고 만약에 어쨌든 마을이 있기 때문에 무서우면은 가서 도움 요청하면 되고, 만약에 제가 좀 위험하다 싶어서 막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 동네에서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거. 제가 겁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여러 가지 안전을 몇 단계씩 생각해서, 최근에 이제 다른 한국 여행자분 만났는데 자기는 아무데나 막 친다고. 대만 남성 자전거 여행자도 자기는 뭐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친다고. 그럴 때 보면 그런 거 들으면 막 박탈감 느껴져요. 남자 여행자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자 여행자도 그냥 막 편하게 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런 소리 들으면 박탈감이죠.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 아쉬움,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쩔 수 없어. 제가 느꼈을 땐 아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기 개가 있어. 그래서 개가 막 짖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위험하면 개가 도움을 줄지 몰라. 아무튼 이게 동네가 조용해서 별일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텐트 쳤는데 옷 갈아입기 전에 샤워를 하려고요. 샤워. 원래는 저만의 샤워 비법이 있는데 지금 날씨가 추워서 그렇게 물로 샤워를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제가 다이소를 갔는데 이 바디 샤워 티슈란 걸 발견했어요. 이거 1,000원이에요. 1,000원. 완전 대박. 세상에서 한국 다이소만큼 물건 싸게 파는 데가 없는 것 같아.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야. 오, 다이소 물가는 저세상 물가야 무슨. 오늘 경사가 심한 그런 오르막이 없어서 막 땀을 그렇게 흘리진 않았어요. 한국에서 자전거 탈 때 경사 심한 언덕이 꼭 한두 개 막 그렇게 나와서 항상 막 땀을 너무 흘렸거든요. 막 땀 흘리고 나면 끈적끈적거리는데 오늘은 뭐 이걸로는 굉장히 충분히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지? 물티슈로 닦긴 하는데 물티슈에 막 이상한 성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닦아도 뭔가 끈적거리는 게 있는데 이거는 샤워 전용이기 때문에 뭐 끈적거리는 게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총 뭐야 이거 한 개야? 와 뭐야? 와 대박. 냄새는 뭔가 약간 알코올 냄새나. 이게 총 2매가 들어있네. 근데 바로 찢어버렸어요. 괜찮아. 나에게는 수리 방법이 있어요. 이거 테이프 붙여서 수리하려고. 이렇게 구멍 뚫리면 나중에 못 쓰잖아요. 구멍을 이렇게 수리하려고. 이렇게 수리를 했어요. 찢겨진 거. 그래서 이거 다음에 또 쓸 수 있어. 이 귀한 거. 여행을 하다 보면 낭비하지 않고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모든 걸 이렇게 처리하게 돼요. 이거 수건이 엄청 크죠? 이거 좀 두 부분으로 나눴으면 좋겠다. 나눌 수 있어. 이거 보세요. 차가워. 이게 물티슈랑 다른 건 뭔 걸까? 이거 티슈로 이렇게 좀 뽑아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서 쓰고 있어요. 충주시에서 하루 더 머물렀을 때 쇼핑을 왔었거든요. 그래서 내복 샀어요. 내복. 내복 진짜 오랜만에 입어요. 한 20년 만에 입어보나? 이 느낌, 기억이 다 살아나. 이거 내복 항상 말리잖아요. 밑에 말리지 말라고 이렇게 막 땡기던 기억이 나네. 또 스킬이 바로 복구가 되죠. 캠핑할 때 너무 추워 한국 가을. 그래서 이렇게 내복을 샀는데 잠바 안 입어도 그냥 따뜻한 느낌이 난다. 와, 내복 이렇게 성능이 좋단 말이야. 그리고 이 제품명이 트라이예요. 생각났어요. 이거 한국 그 브랜드 아니에요? 아직도 있구나, 트라이. 이제 딱 이렇게 갈아입으니까 춥진 않네요. 어제 피곤하고 귀찮고 추워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간식도 샀거든요. 근데 안 먹었어. 그냥 귀찮아서. 막 저녁 같은 거 막 제끼는 그런 습관을 들였어요. 캠핑할 때. 괜찮아. 한 끼 안 먹는다고 안 죽어. 지금 너무 이제 새벽 5시에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랜턴 빨간불 켜고 갔다가 들어와서 짐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바로 잠들어가지고 텐트에 짐이 조금 있던 걸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빨간 랜턴 켜고. 왜냐면은 이거 켜면은 확실히 밖에서 보이고 이걸 켜면 밖에서 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켜고 그냥 순간 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사람 소리 들린 거야. 이렇게 쿵쾅쿵쾅 하면서 여기 불이 오는 게 보여. 헤드랜턴이. 그래서 막 순간 심장 벌렁벌렁.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고프로 막대기로 저 사람 내려쳐야 되겠다. 만약에 저 사람이 날 괴롭히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먼저 치겠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방해하면은 괴롭히면 쳐버려야 되겠다. 심장 벌렁벌렁하면 막 계획을 했죠. 막. 근데 그냥 뛰어가더라고요 사실. 조깅하나? 저기 논밭에 일하러 가나? 근데 왜 뛰어가지? 했는데 한 5분도 안 있어서 또 반대편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래서 고프로 막대기 먹으면서 막 쳐내버릴 거야. 나 괴롭히면 쳐내버릴 거야. 했는데 또 지나가시더라고요.
시간을 확인하니까 한 5시 20분인 거예요. 어쨌든 어두웠어요. 근데 새벽 5시 20분이면은 헤드랜턴 끼고 운동할 만하다. 그래서 근데 조금 무서웠어요. 진짜 막 심장 벌렁벌렁. 세계여행에도 매일같이 무서워요. 무서워. 내가 무슨 뭐 등치가 있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걸 잘하는 이상이 아닌 이상은 무섭죠. 어제 좀 무서웠거든요. 왜냐면 이런 데 자면 막 귀가 예민해져서 온갖 소리 다 들리는데 막 동물들 소리 들리고 막. 근데 이게 조금 무슨 이게 동물 소리인지 사람 소리인지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실제로 새벽 5시에 사람 지나갔잖아요. 어쨌든 제가 좋아서 하는 여행이고 제가 선택한 모험이고 제가 감당해야 할 두려움인 거죠. 아직까지도 그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길을 위해서 사람들 만나고 배우고 보는 거 좋아해서 두려움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냥 그 두려움과 함께 사는 거죠. 쇼핑하면서 봉투를 하나 샀는데 쓰레기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아이디어 진짜 기발하다. 사실 안 그래, 이거 쓰레기 봉투도 500원이었나? 그런데 그러니까 낭비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 쓰레기 봉투를 주면은. 그래서 아이디어 진짜 기발하다. 이 아이디어 낸 사람 상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한국 여행하면서 진짜 불편한 게 쓰레기통이 없어요. 뭐 한강 가면 있죠. 그런데 큰 공원 같은데 아니면 관광지 가면 있죠. 뭐 어느 도시를 가든 사실 쓰레기통이 없어요. 뭐 그리고 또 각 공공 화장실에도 다 사인을 붙였어요. 개인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쓰레기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 캠핑을 하면 2, 3일씩 쓰레기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위생상으로 너무 안 좋아요. 막 음식물 쓰레기 있으면 그걸 막 2, 3일씩 들고 다니면 거기에 막 세균도 번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이번에는 지금 버릴 쓰레기 양이 이 정도예요. 이거 버리자고 이 큰 걸 사고 이걸 내가 매번 모르겠어. 나는 이게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대만도 쓰레기통이 없어요. 대만도 이제 관광지나 공원 가야지만 있어요. 그 대만에 그 쓰레기 버리는 시스템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또 쓰레기통을 없애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만은 아침 저녁으로 쓰레기차가 노래 틀면서 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시간대를 놓치면 쓰레기 버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혹시라도 길거리 휴지통을 놓으면 걷다 쓰레기 버릴까봐 그냥 쓰레기통을 안 넣는 것 같아. 한국은 쓰레기통을 안 넣는 이유가 이거 안 사려고 막 길에다 쓰레기 버릴까봐 쓰레기통을 안 넣는 것 같은데, 한국의 쓰레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호텔을 잡아야지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건 굉장히 참 어려운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쓰레기 봉지도 사실 이거 충주시에서 산 거는 충주시에서밖에 못 버리더라고요. 이거를 또 이 봉투를 딴 데서 버리고 싶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제가 그 여행자가 그런 거 하기까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또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게, 한국은 정부도 한번 이런 건 생각해야 돼. 국민이 쓰레기 버릴 데가 없어 주머니에 막 구겨 다니고 막 침낭에서 나오는 게 제일 힘들어요. 따뜻하니까. 어제 자는데 발 부분이 추운 거야. 이거 호주 양털로 만든 양발이 두꺼운 거거든요. 그래도 추워. 항상 발 부분만 싫어. 도대체 이 바람막이를 발 주변에 감쌌어요. 그랬더니 발이 안 시려운 거야. 노하우. 여기 바닥에 이 밤 떨어진 게 많아요. 예전에 막 이제 산소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거 까는 재미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 가을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따고 자꾸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으면 되는 거야. 좀 이따 저녁에 한번 묵어보려고요. 그냥 이런 소소한 재미로 여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